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차세대 운송수단을 둔 경쟁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도 분야에서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실제 차세대 철도 시장 규모는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 분야는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고속철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철도를 완성했고, 일본은 세계 최초로 고속철도를 건설해 오늘날 신칸센은 3000km 철로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은 최근 자기 부상 열차의 장거리 노선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 철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자기 부상 열차는 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해 차량을 궤도 위에 살짝 띄워 궤도 위를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열차입니다. 선로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고속을 유지할 수 있어 미래철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는 단거리나 실험용 자기부상 열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장거리 노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중앙철도는 구조엔을 들여 2037년까지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추오 신칸센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보다 2035년까지 상하이와 동부 항구 도시 닝보를 연결하는 노선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철도 사업은 기술력과 비용이 모두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데니스 웡 아시아 인프라 애널리스트는 자기 부상 열차의 경우 선로 건설 비용이 일반 고속철보다 두세 배 많은 돈이 든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모두 당장의 사업 선점에만 몰두하면서 기술력과 비용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하이 푸동공항과 시내를 잇는 자기 부상 열차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일본의 추오 신칸센 역시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속도가 아닌 사업성이 입증됐느냐의 문제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국과 일본의 자기부상 열차가 수출로 이어지기에는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부상 열차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과 미국은 조금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 연구 개발에 뛰어든 것인데요. 하이퍼루프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에서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테슬라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가 2013년 제안한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열차가 다니는 통로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펌프로 공기를 빼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진공 통로는 바닥과 옆면에 전자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며 바닥의 전자석은 열차 아래 자석을 밀어내면서 열차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옆면의 전자기석은 N극과 S극이 계속 바뀌면서 열차를 앞으로 밀고 끕니다. 하이퍼루프는 비행기보다 빠르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석에 의해 열차는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데요. 현재 KTX 같은 고속 열차도 시속 300km이고 미국이나 유럽을 다니는 국제선 항공기는 시속 800에서 1000km로 비행합니다. 해당 기술이 현실화되면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29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자들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실제 상용화의 시기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분명한 것은 미래 기술의 특성상 선점만 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하이퍼튜브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독자 개발한 축소형 튜브 공력 시험 장치에서 하이퍼튜브 속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진공 상태에 가까운 0.001기압 수준에서 시속 1019km의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을 다니는 국제선 항공기 속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이번 시험 성공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진공 튜브 내부에서 비행기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하이퍼튜브 주행 특성을 세계 최초로 실험으로 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하이퍼튜브의 기본 설계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하이퍼튜브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 속을 달리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고속철도의 마찰 저항과 공기 저항에 따른 속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를 앞두고 초고속 운송 네트워크 도입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실험을 계기로 우리 기술이 경쟁을 선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모이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 KTX보다 빠른 열차에 투자할 만큼 영토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수출을 고려한 기술 같다. 아시아는 차세대 글로벌 센터이고 한국은 기술 분야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자리를 굳혔다. 이런 기술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유럽에서 한국까지 몇 시간 안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영토를 지닌 러시아, 중국,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 같은 신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포스코도 하이퍼루프 관련 소재 산업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타타 스틸 유럽과 하이퍼루프용 소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이퍼루프 전용 강제 개발뿐만 아니라 하이퍼루프의 안정성, 경제성을 고려한 구조 형식과 제작 방법까지 도출하는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타타 스틸 유럽은 튜브 구조 기술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관련 업계에서는 시너지 창출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이퍼루프 튜브를 스틸로 만들려면 직경 4m의 튜브를 제작하는데 1km당 2,500톤의 강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퍼루프 튜브용 강제는 철강 업계에서 미래 대규모 신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퍼루프 상용화의 지름길이 튜브 제작 기술에 달려있는 만큼 안정적인 튜브 특화 강제를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의 하이퍼튜브 추진 기술에 포스코의 하이퍼루프 소재 기술이 접목돼 완벽한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다가올 유라시아 철도 경쟁에서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라시아 철도를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4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몽골과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는데요. 이들 국가와 협력하기 위해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첫걸음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우랄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2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우랄 고속철도 사업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 노선 중 첼야빈스크, 예카테린부르크 구간 218km를 연결하는 민간 제한 사업입니다. 러시아가 우리 정부의 사업 참여 의향을 제안했고 국토부 지원을 등에 업은 공단이 국내 기업들과 사업 수행을 결정했었습니다. 총 비용은 45억 달러, 설계와 건설에 6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러시아와 연이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인도에서 첫 사업을 수행한 럭나우 메트로가 개통하며 한국 철도의 인도 진출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럭나우 메트로는 총 사업비 1조 830억 원 규모로 공단은 이 가운데 약 42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다국적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북한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당장 완벽한 유라시아 철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루프 역시 미래의 이동수단인 만큼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미리 마련해 놓는다면 북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한국이 순식간에 관련 산업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몽골,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철도 사업에 미리 진출의 기반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판 하이퍼튜브 사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미래에 상당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에서 출발한 하이퍼튜브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유럽까지 도착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